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번 주를 들어서 정말 화창한 낮이죠? 역시나 장은 빠져요. 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건데. 그렇죠. 이 정도 조정받을 수 있죠. 근데 미국 시장 오른 거 보면 참 약 오르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미국 시장은 뭐 반등 많이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술주들도 좋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네, 일부 뭐 IT는 좋았고요. 2차 전지는 쏘쏘 뭐 오른 것도 네.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오늘은 뭐 의료, AI 쪽, 로봇주 이런 쪽들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로봇가 아주 뭐 대단하대. 네. 네, 뭐 이슈만 나오면 툭툭 올라가니까. 조만간에 그 회사들이 로봇 태권브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것 같아. 주가 흐름 봐서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삼익T, GK 뭐 이런 데 로봇 관련 준 것 같아요. 한국카본은 5% 상승했고요. 한미반도체도 5% 상승했습니다. 이건 또 반도체고. 예, 네. 조선주도 좋고 기자재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HBM 관련주도 일부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는 JB금융이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많이 역시 금융주는 주주환원만 하면 주가는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오를 수 있는데 눈치 보기가 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보험주도 오늘 상승은 같이 했고요. 의약품 섹터가 제일 약했습니다. 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6% 하락, 진원생명과학, 일동홀딩스 4%대, 2%대 하락했고요. 뭐 셀트리온이랑 뭐 헬스케어 뭐 이런 데도 2%대 하락했습니다. 의약품 섹터는 오늘 막 천차만별로 갈렸어요. 오른 종목들은 막 두 자릿수로 오르고 떨어진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장중에 왔다 갔다 변동폭도 굉장히 심했는데 수급이 많이 쏠리는 만큼 또 그런 특징을 올해 내내 계속 보여왔죠. 2차 전지로 쏠릴 때, 뭐 반도체로 쏠릴 때, 뭐 이번에는 또 AI나 로봇주로 쏠릴 때, 오늘 또 의료 AI주들 중에서도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확 전환해서 빠져버리는 20몇 프로가 그냥 한 방에 빠져버리는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완전히 진짜 테마 발전 연구소예요. 네, 우리 한국 시장이 진짜.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움직여서 개인들이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네.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 막 급하게 올라타면은 물리기 참 쉬운 장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길목 지키고 있다가 내 거에 이렇게 기회가 주는 그런 경험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럴 때는 뭐 좋은데 참 꼭대기에 올라타기도 좀 쉬운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일단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의 특명으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면 훨씬 더 뭐 인력을 조금 더 감축할 수 있고, 뭐 비용도 좀 아끼고, 다만 이제 생산 공정도 좀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뭐 오류도 줄어들고 그러겠죠. 네, 게다가 로봇개는 25년도부터 가전 제조 라인에 투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로봇개는 뭐 물건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 보기 힘든 사각지대 같은 것도 잘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뭐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하고요. 로봇 투입을 통해서 제조 라인 설비 대수당 인력을 현재는 설비 대당 한 1.2명 정도 있는데 이걸 0.95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극적인 효과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20% 이상 감축하는 효과니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15% 갖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분만 매입하고 이때까지만 어떻게 여기랑 협업을 하겠다 이런 발표는 이번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라고 급식원화 업체 있죠. 단체 급식에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급식 조리할 때 이제 치킨 튀길 때 로봇 팔로 튀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급식도 사실 단체 급식은 굉장히 단순 작업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규모 대량 생산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데. 복잡한가요? 어쨌든 뭐 똑같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또 자동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끼에 이제 반찬은 한 서너 가지 게 확정돼 있고 뭐 국도 똑같은 것만 나가고 그거 계속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투입하기 좋은 분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것 같고요. 서빙도 이제 로봇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같고, 뭐 티라유텍도 상한가, RS 오토메이션 25% 상승, 뉴로메카라는 협동 로봇 하는 업체도 19% 급등했습니다. 하여튼 뭐 로봇이 참 AI의 물리적 실체가 로봇 아니겠어요?
하드웨어. 그렇겠죠. 저 AI가 옷을 입으면 로봇을 입겠죠. 그게 되는 거겠죠. 네.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이제 뭐 사람은 움직이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인 좀 구조화된 네. 모습이잖아요. 팔 있고 다리 있고 이렇게 네. 하는데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었을 때도 좀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이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느리게 빠르게 이런 게 예를 들어 감속기하고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네, 참 이과생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의료 AI도 오늘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뷰노는 이제 뷰노메드 딥브레인이라는 제품이 AI를 통해서 24시간 내에 심정지 발생 위험을 좀 예측을 하는데 연내 FDA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대표가 좀 전망을 했고요. 네. 뷰노메드 딥카드라는 제품은 사용 건수에 비례해서 비용을 병원에다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초에 목표했던 청구 병원이 40곳 정도인데 요거를 뭐 3분기 만에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B2B가 아니라 B2C 소비자에게 파는 이런 제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라서 회사 측에서는 내년도에 핵저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변동성 진짜 심했습니다. 의료 AI주들. 네. 뷰노는 오늘 21%까지 상승했다가 플러스 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JLK는 10% 상승했다가 5%로 마감했고 아이센스는 9%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3%로 급 하강 전환을 했고 네. 펩트로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3%대로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인벤티지랩은 상한가 갔다가 플러스 11%로 마감했고 와 이게 하루에 변동성이 네. 엄청나게 큽니다. 예. 네. 네. 예전에 2차전지 보는 거 같죠? 7월 말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왜 안 그렇지? 아 참나. 답답하네. 네. 기회를 주겠죠. 네. 그리고 AI를 활용한 이제 바이오 기업들 또 오늘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여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AI로 신약 개발하는 업체 중에 자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그 중에 하나고요. 파이프라인을 또 10개나 보유 중인데 이 중에 임상에 진입한 치료제도 2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가 2월 달에 식약처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고 요것 때문에 이제 AI로 도출된 신약이 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대장주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엔비디아 투자도 받았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의료 AI 쪽으로 또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뭐 간접적인 투자도 하는데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서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1상 완료하는 게 목표고 뭐 많이 가는 회사들은 뭐 2상, 2, 3상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뭐 의료 AI에 뭐 양자를 결합한다라는 소식 밝혀진 이후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보로노이도 이제 9월 달에 싱가폴 세계 폐암학회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전임상 데이터를 처음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도 이 전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서 네. 기대감이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네, 오늘도 8%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 회사 측에서 이제 전임상 데이터 한번 공개를 해줬었잖아요. 네. 예전에. 근데 다른 사례들 비교해서 그냥 딱 봐도 월등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좀 기대가 됩니다. 메지온도 13%나 상승했습니다. 메지온도 그냥 조용히 별 이슈 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SK바이오팜 이후로 3상까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케이스가 나올까 말까 하는 기로에 지금 있는 회사죠.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가 중국에서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2,900만 원이에요. 예, 네. 제일 싼 모델이 2,9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EV5입니다. 준중형 SUV. 이게 사실 굉장히 싼 것 같아요. 경차 모델 그 레이 EV가 있는데 요거하고 지금 비슷한 가격대라고 그게 합니다. 2천만 원대죠. 네. 그게 진짜 2천만 원대. 네. 근데 이 EV5하고 경쟁 모델은 이제 BYD의 송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한 3,200만 원 수준. 네. 폭스바겐의 ID4X도 3,500만 원 수준. 네. 그러니까 경쟁작 대비해서는 몇백만 원 좀 많이 싸네요. 400만 원에서 막 700만 원씩 싸니까 확실히 가격 경쟁에 좀 뛰어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네. 보이긴 합니다. 이 점유율 이게 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전기차 조금 마진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죠.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잖아요. 이 자동차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보급형 전기차로 가격을 훅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다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중국을? 팝니다. 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국에서 이제 우리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점유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그렇고 거의 이제 못 팔고 있는데 네. 점유율 반등을
기대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뭐 디자인을 워낙 잘 뽑으니까 디자인하고 뭐 예를 들어 편의 장치나 그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이 그 전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 마음에 든다면 뭐 가격이 비슷하면은 선택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죠.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의 진짜 뭐랄까 본토가 돼버렸어 중국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JB금융지주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나금투에서 수급 우위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리포트를 냈는데요. 수급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일 것 같아요. 네. 3분기에 일단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대출 비교 플랫폼인 핀다, 여기하고 상호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네. 핀다가 JB금융지주 주식을 계속 장내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총 150억 정도 규모인데 이걸 25영업일에 나눠서 계속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고요. 핀다의 매수가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3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잇따라 할 예정이라서 연말까지는 이렇게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본업도 견고한데요. 전북은행 NIM 순이자 마진이 올해 들어서 매분기 10bp 이상씩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3분기에는 2bp 하락에 그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턴어라운드 기대감 좀 생기죠. 그리고 광주은행, 여기 전북은행, 광주은행 두 개 갖고 있는데 광주은행 NIM은 4bp 오히려 상승해서 두 개 은행 합산하면 NIM이 3분기에는 상승만 전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전체 은행업종 NIM은 요즘 좋지는 않습니다. 7월까지도 예대금리 차가 2.52%입니다. 네. 전월 대비해서 4bp. 그러니까 매월 요 정도씩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대출금리보다 이제 수신금리는 잘 안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대금리 차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인가 말씀드렸듯이 고정금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네. 네, 거의 다 요즘 10명 중에 막 8명은 뭐 주담대 받을 때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4%대, 5%대 고정금리를 유지를 해놓고 내년도에 혹시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면 네. 그러면 수신금리를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가계대출에 한정해서는 조금 이제 좀 방어를 잘 하면서 그때는 좀 NIM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와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채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하게 하려면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 이중적 상황에 지금 한국이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저는 양쪽에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뻥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채 구조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금리를 못 내리지만 그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서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잘못하면 고정금리 대출을 했을 경우 낮은 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앞으로 2, 3년 정도 시계열을 보면. 예. 그렇죠. 사실 물가 상승을 네. 좀 크게 경험을 한번 한 이후에 네. 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은 케이스가 좀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금리 하락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뭐 여전히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경기 흐름에서는 반도체가 절대 되게 중요하다. 반도체는 이제 ASP가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망이 자꾸 밀리고 있죠. 3분기 원래 2분기에 바닥 짚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3분기로 늦어지더니 요즘에 4분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출은 조금 늘고는 있답니다. 계속 꾸준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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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JB금융에 이어서 JB금융도 이제 보통주자본 비율, 요 은행의 주주환원을 판단할 때는 보통주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12.3%입니다. 요거는 거의 지방은행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인 것 같아요. 네. 시중은행들도 12%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래서 올해 주주환원율은 3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는 올해 배당 수익률은 9.6%로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네.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은행도 이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네, 9.6%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높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신한지주가 사실 보통주자본 비율 기준으로 주주 환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은행이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기준을 조금 낮췄죠. 네.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은 근데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 말부터 1,0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리고 10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다 끝낸 다음에 네.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정정 공시가 나서 자사주 매입 이미 다 했다. 오늘 소각하겠다라고
변경을 해서 오늘 오늘 벌써 해버린다고? 네, 오늘 기준으로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좀 빨리 앞당겼네요. 의외로 한국은 은행이 지금 가장 주주 환원에 좀 열심히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최바닥이야. 증권주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은행이요? 네, 이 주주 환원을. 아, 주주 환원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누적이 되면 저는 당연히 주가 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배당률도 미친 듯이 높고 다른 업체에 비한다면 네. 예, 이해가 안 돼요. 네, 안 오르는 게. 근데 그 요즘 미국채 투자에도 5%는 받잖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 저성장 섹터에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글로벌 1위 해상풍력 업체가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ADR이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 동안에만 25% 급락했어요. 네, 3조 원 규모로 손실 비용을 반영할 가능성을 회사 측에서 좀 언급을 한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세 건이 있는데 이것도 공급망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조달을 늦게 받으면서 여기서 차질이 빚어지는 손실만 1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세제 혜택이 좀 부족한 영향도 한 1조 원,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손실도 한 1조 원 정도에서 총 3조 원 정도 손실 비용 반영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풍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환경이 노출되면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신재생 관련주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좀 대표적인 예전에 삼강 M&T였죠. 이름이 SK 오션플랜트로 바뀌었는데 오늘 5.5% 하락했고요. 뭐 다른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업체들도 다 동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CS 윈도도 4% 하락, 유니슨과 하나솔루션도 1%대 후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금투에서 건설주 리포트가 나왔는데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주가 아직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예. 지금 흔히 생각할 때는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맞았고 나머지 뭐 83개 사업장 전수조사 했는데 뭐 철근 누락이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뭐 재공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우려가 없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건설사들이 제시했던 분양 가이던스 이거를 못 지킬 수 있다라는 추가 악재가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8월 말까지 분양 가이던스 달성률이 평균 30%입니다. 네. 절반이 이미 올해가 지났는데 30%면은 아직 좀 제대로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요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대형사들이 약 1만 세대 정도를 분양을 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라고 하는데 이거 달성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지금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하향이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도 그에 따라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밸류가 싸다라는 이슈 때문에 저가 매수 좀 타이밍인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아직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이다라고 좀 오늘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아예 집을 못 지어서 매출이 다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평소에 대비해서 평소 수준에 네. 현재 상황이면 그러면은 매출 달성을 못하니까 이익 달성을 못하니까 주가가 아직은 오를 때가 아니다. 예. 사실 지방은 좀 문제인 것 같아. 지방은 뭐 아직 청약 경쟁률이 뭐 1도 안 나오는 미분양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서울은 다만 막 100대 1 막 아직도 이러더라고요. 참 이번 주말에 이제 저희 최상욱 우리 최부심 대표 센터장하고 대담을 한 재미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요. 야, 이게 지방은 좀 진짜 심각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지방이 지금 소멸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근데 인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많이 짓고 그랬을까요? 다들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1가구 1주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2주택, 3주택 막 산 거예요. 저는 거기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이제 거의 다 지어가거든. 막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이게 야 이렇게 많이 건물을 지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사람 별로 안 살거든요. 직장이 없잖아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방에 직장이 있으면 사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 예를 들어 공사라든가 이런 데 다니잖아요. 되게 품위 있는 삶 살 수 있어. 그럼요. 똑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다라고 하면 서울의 지점을 다니는
동기도 있고 네. 뭐 지방에 있는 지점을 점포를 다니는 동기도 있잖아요. 네. 지방에 다니는 동기들이 평균적으로 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아주 좋은 라이프 스타일 즐기고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증권사 직원들 옛날 한 10년 전 얘기는 대전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보면 그때는 뭐 점포가 적으니까 지방은 뭐 예를 들어 거기서 뭐 잘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뭐 의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 예. 뭐 40 몇 평대 아파트에. 근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전세 전전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뭐 전세값으로 뭐 40평대 아파트 사고 막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방에 사실 좀 살아야 되는데, 한국은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최상욱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네, 주말에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